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세대남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이 시간 정치 뉴스를 유쾌하게 배달하는 시간이죠. 정치 배민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예상대로 한동훈 후보가 결선 없이 과반 득표를 받아서 당선이 됐는데 63%. 엄청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야. 예상을 했고 지난 시간에 제가 예.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한동훈에게 투표한 게 아닙니다. 당원들은 그럼 누구한테 한 겁니까? 변화입니다.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에 투표한 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현재 상태로는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표를 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동훈 팬덤이 만들어진 이유도 그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총선도 패배를 했죠. 책임도 져야 되는데 근데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표가 몰렸을까? 당원들까지. 막 홍준표 시장은 안 된다, 방자다 뭐 이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미동도 하지 않고 네. 한동훈 쪽으로 쏠린 이유는 한동훈이 예뻐서, 한동훈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것보다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하는 그 변화, 그 이유가 가장 컸다고 봐요. 그래서 막 사실 이 전당대회에 폭탄이 쏟아졌잖아요. 네,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배신자 폭탄, 김건희 여사 문자 폭탄, 댓글팀, 뭐. 그다음에 여론조성팀 폭탄, 온갖 폭탄이 터졌는데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하듯이 한동훈 후보 당대표 만들기가 된 것은 변화다. 변화를 갈망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한동훈 후보님. 변화를 택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을 위해서 웰빙하는 정당 만들겠습니다. 웰빙이요? 와. 그런데요, 배종찬 소장, 제가 정말 화가 납니다. 왜요, 배종찬님한테? 좀 계속 저 친한파로 몰렸는데 몰렸어요. 지금? 그 댓글 제가 뭐 어쨌다는 거죠? 댓글 뭐 나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가까이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장해찬이 이야기했다는 네, 거죠. 장해찬이 얘기했어요. 그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실 것 같으면요, 오히려 민주당에서 무슨 DD 뭐 리스트인가 그런 유의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뒤에 똥 찼어요? 왜 그 그래요? 매크로인가 뭔가 그런 식으로 비하하지 마시고 예. 운영하는 손가락 혁명군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았나요? 예. 그런 식으로 저희 변화를 요구하는 당원들을 욕보실 일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똑같은 의견 제시하기를 바라고요. 저는 많은 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네.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국민의힘과 더 많은 확장성 있는 그런 정책을 반드시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네. 폭풍을 뚫고 갑니다. 와. 이야. 함께 합시다. 우리 네. 변호사님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네. 잘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 하여튼 대표가 됐습니다. 약간 최고위원을 보면 박정훈 의원이 떨어졌습니다. 네. 한동훈 팀이 다 된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전히 이 한동훈 지도부에 대한 네. 견제 심리도 작동하고 있다. 왜냐하면 뭐 김민전도 그렇고 김재원도 그렇고 인요한의 경우에는 3명이에요. 네. 한동훈 라인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요한은 원희룡. 그렇죠. 그리고 김재섭은 나경원 같이 떴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이야기냐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밀어줬지만 최고위원은 또 다르다. 한동훈 대표가 됐지만 그래서 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여전히 한동훈 대표의 동무대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오늘 낮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하기로 돼 있는 거죠. 지난번에 불발됐던 그렇죠. 오찬이. 식사. 근데 참 이게 저는 대통령실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이 궁금해요. 자, 재밌는 거 짧게 이야기 드릴게요. 궁금해요. 어제요. 전당대회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네. 연설을 하고 바로 떠났어요. 네. 왜냐하면 좀 기다리면은 신임 당대표하고 같이 손을 잡을 수도 있었거든요. 원래 그거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갔단 말이야. 그래서 네. 뭔가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거는 결과 발표 전이지만 완전히 한동훈의 압승이구나. 그래서 대통령, 왜냐면 계산이야 이미 미리 다 끝냈겠죠. 그런데 떠났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어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잔뜩 무슨 공연을 계속해.
결선 갈 거면 그런 거 하면 안 돼. 욕 바가지 들어. 아니 결선 갈 건데 뭐하러 이거를 공연을 다 끝까지 다 하고 뭐야 도대체. 그 시간도 생방하셨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보니까 이게 1차로 끝나는 거야. 아.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심정은 아마 지금 곧 등장하실 것 같은데 똥 씹은 표정일 똥 어이 한번 들어봅시다. 네. 우리 진짜. 당원 동지들의 우리 당의 주인이신 당원 동지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우리 지금 비웃는 겁니까? 아니요, 저 좋아서 그렇습니다. 예. 눈빛 예. 당원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제가 아주 힘이 납니다. 라는 거 맞아요? 참, 왜 빨리 갔냐? 왜 빨리 가셨어요? 빨리 빠져나갔냐? 왜 가셨어요? 고기를 재워놓고 만찬을 준비하죠. 이거 왜 이렇게? 신임 지도부하고 드시면 될 건데 왜 그 떨어진 상까지 다 불러요? 그래 더 맛있지. 더 맛있어요. 그래도 맛있게 또 재우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만찬을 통해서 더 단합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언제나 저는 지난 날도 그랬고 예. 앞으로도 지금까지 뭐 당원들의 힘을 통해서 쑥쑥 커왔고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네.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잘. 술맛 떨어지네. 술만 다 기분에 썩 좋지는 않으신 것 아니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눈빛 이야기를 하는데 예. 당원들의 눈빛은 봤는데 과연 어제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 한동훈 후보 아직까지 이제 당 대표 발표되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후보였죠. 한동훈 후보의 눈을 봤느냐? 봤을 좀 것인가? 안 보는 것 같았다. 예. 좀 외면한 거 아니냐? 두 사람 다 그렇죠. 악수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조금 달랐던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은 떨어졌죠? 원희룡 후보님? 그렇게 아니 떨어졌잖아요. 1등 하는 후보 기득권에 기생하고 큰 표 차이로 떨어졌다. 그렇게 양쪽 다 이렇게 친한 바로 이렇게 그렇게 아니 메신저를 한동훈 공격하고 대표 얼굴도 본 적도 없어요. 메시지에 대꾸하지 못하고 이 두 사람 한동훈식으로 또 빠져나가는 거 이 국민들이 다 아실 거라고 패턴 다 보입니다. 예.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특검과 탄핵 이 막아내는 거거든요. 저는 대통령의 신뢰가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역할이든 앞으로도 꾸준하게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 완숙된 과일로서 말씀드립니다. 포카일 아니고요. 누가 북과일입니까? 예, 아닙니다. 예. 오해입니다. 오해입니까? 자, 아주 근데 원희룡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폭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원희룡 후보는 남원정 시대 기억나실 거예요. 그 혁신적인 이미지. 남경필, 그렇죠. 정명국. 정명국. 그러니까 예. 제주도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육지에 어떤 지역 기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영남이다, 호남이다, 또는 뭐 충청이다. 그렇다면 원희룡 후보가 갈 수 있는 길은 자기만의 그 소신 있는 정치를 통한 팬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정말 이번 전당대회만큼은 원희룡이 안 보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많습니다. 예. 이름은 원희룡인데 그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바른 모습 같았다.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희룡 후보의 데미지가 굉장히 클 거예요. 컸다. 예. 그래서 큰 표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표 차이는 큰 표 차이인데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걸릴 중요한 것이다. 것은 네. 계속해서 과다한 친윤 MSG 분비를 하면 원 후보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원전 장관. 그래서 정치적으로 예. 빨리 원희룡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 차라리 명령령 원희룡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 예. 홍준표 시장 나오셨어요. 배종찬 소장도 살 빠진 모습으로 돌아오세요. 그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인자 인자. 그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양립 불가능한 떼따방인 세력들은 잊어버리고 내 이제 대구시정에만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방법도 없어요. 이제 일모도원이라고 하지만 아직 시간도 충분하고 이제 인자.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예. 대구의 미래 100년 사업을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겁니다. 네. 당원들 이번에 예. 실망입니다. 좀 실망이십니까? 아, 어떻게 저런 얼치기 레밍 집단처럼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이거 검찰총장도 내 할 말이 많아요. 네. 시장님 푸바오는 언제 옵니까?
포바오 저거 고향 돌아간 곰탱이를 자꾸 갖다 나갈. 그 포바오든 오세훈 시장한테 물어보든지. 네네. 아, 그렇습니다. 참 저. 그때 중국 갔을 때 푸바 얘기 하셔야지. 자, 홍준표 시장님 화가 뭐 오늘 그 가만 보니까 그 지리산 그 저기 반달곰 닮은 것 같아. 곰 같아요. 대정상 곰 닮았다.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생각 네. 들긴 합니다. 자, 국민의힘의 당 대표를 했다가 축출당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주도 못 가서 축출당할 수 있다. 한동훈. 예. 그 예측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뭐 이야기하는 김옥균 프로젝트죠.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김옥균. 그렇죠. 당의 이른바 친윤 윤핵관 조직에서 한동훈 가만 안 놔둘 거다. 네. 그래서 계속 당에서 쑤시고 후벼 파서 쫓아낼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러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곧 이재명 대표 시대가 열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지금 국회 지형도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데다가 지금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 보시면 알겠지만은 똘똘 뭉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한동훈 대표 쫓아내려고 안에서 내용을 하면은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인데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윤 대통령도 거의 임기 이제 3년 조금 덜 남았는데 거의 폭망지경. 네. 국민의힘도 폭망지경. 한동훈 대표도 폭망지경.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게라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웃는 게 아니야. 웃는 게 그것처럼 웃는 게 아니야. 노래를 부르시네요.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그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네. 관계는 싫다 하더라도 설사 아침에 제가 설사 얘기를 하시네요. 설사 싫더라도 손을 붙잡고 표정은 웃음 표정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너무 야당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여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그냥 내용이 이렇게 해서 거의 콩가루 수준으로 가버리면 네. 폭망이에요. 그건 폭망이다.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뭐 분당이다 네. 또는 뭐 쪼개진다 이건 아니더라도 시시하면서도 갈등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갈 수밖에 없다. 같이 갈 수밖에는 없는 처지다. 그렇게 봐야 되죠. 자, 송영길 전 대표가 한 아니요, 말씀 하고 싶은 송영길. 모양입니다. 예. 정말 한심하고 아니야 심정으로. 왜 저는 화가 썼습니다. 나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인데 다른 당인데. 잘 보세요. 예. 이재명, 김두관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밑에서부터 커온 사람들이. 아. 근데 여기 완전히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검사 칼잡이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쟁쟁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자기들 목 베었던 조선제일검 한동훈한테 조자룡 한 칼 제처럼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맞네요. 그렇게 나다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심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수십 년 동안 정치하면서 정말 공부도 안 하고 한심하게 살아왔구나. 이 사람들이요. 전 문재인 정부 때 이명박 박근혜 구속시키고 예. 패스트트랙 나경원 기소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부정하고 뒤집으려고 하니까 전부 다 스텝이 꼬이고 나자빠지고 예. 합리화하려고 하니까 지금 안 되는 거죠. 이제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된 순간 이제 몰락의 시작입니다. 몰락이다. 이제 모두 물병 또 물병 던져요. 아, 좀 던져요. 진짜 들었어요. 들었네요. 물병 다 들어요 지금. 아, 우리가 들어야 돼.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네. 건배 아니고요. 건배. 뭔 건배입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이원석 총장이 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검사 탄핵한다고 하니까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네. 수호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 맹자님 기원전 372년 맹자님 말씀 잘 외우시네요. 역사 얘기하니까 왜 웃습니까? 아니 너무 잘 외우시니까. 네가 설민석이야. 아무튼 아니요. 글래디에이터도 그래서 안 하십니까? 예. 그거는 이제 재미가 없다 그랬어. 예. 최태수 동양으로 좀 넘어야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인의의 세상이 무너지고 문명의 세계가 벌거벗은 용역 깡패의 세상이 오는데 예. 이원석 총장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야만의 시기가 진행자실에서 좀 가만히 끊어주세요. 그래서 물병을 좀 아니, 던져버리고 물병 던진다 그러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 말씀이 말씀 너무 마치겠습니다. 길어요. 소나무당 화이팅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한 말씀 꼭 하고 싶어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주목을 좀- 못 받으시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지금 말씀처럼 어쩌면 이 양 사방의 공격을 한동훈 후보가 극복한 것 같아요.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 배신자 프레임 딱 그렇죠. 작동되면 예전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이거는 사실 극복이 어려운데 이걸 극복하고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까지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예. 일단은
총선에 대한 그 책임 부분이겠죠. 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한동훈 대표도 이제 책임이 있죠. 분명히 비대위원장이었으니까. 예. 근데 여론조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더 크다. 예.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낮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의정 갈등도 있었죠.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뭐 오픈런도 있었죠. 네. 뭐 이런 상황들이 이른바 브레이킹 포인트. 그래도 국민의힘이 좀 선전할 했는데 그게 와르르 또 무너지는 상황이 돼버렸던 네. 거죠. 개가 안 칠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개그 치지 마시고. 되다 보니까 예. 이제 사실상 그 선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인데 그걸 어떻게 배신이요? 제가 누굴 배신했나요? 지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굴 배신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 예. 서면으로 좀 통보해 주시죠. 배신.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김건희 여사 배신하신 거 저는 아닙니까? 제가 무슨 배신했습니까? 아, 저는 당원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무슨 대단한 배신을 했나요? 배종찬 소장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배신자 배도. 우리 고모가 배신자예요. 보수 정치는 포용력과 정치력이죠. 확장력 성입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아니, 잘- 그래서- 두 분은 제가 품고 가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입당 원서 가져오세요. 두 분. 예, 아이, 고맙습니다. 저 일단 사랑합니다. 정리를 하면 좀 말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말은 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런 걸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네. 한동훈 이런 걸 하라고 나온 겁니다. 대표도 가장 앞으로 지적을 받을 게 예. 너무 이렇게 검사 스타일처럼 그냥 아. 한마디 하면 또 한마디 하고 이러지 말고 이젠 대표 스타일이죠. 너무 넉넉히 웃으면서 허허허 이런 것도 있어야 되죠. 예. 너무 정말 달려들고 웃음을 뭐 강조하는 게 검사 스타일입니다. 쪼아대는 식으로 하면 그 이미지에서 못 벗어나요. 예. 지금도 봐요. 자꾸 끼어들고. 화가 나셨나요? 자꾸 보라고 하는 게 검사 스타일입니다. 아 정말 물병 던질 거 정말. 물병을 던지라고 하는 게 송영길 스타일입니다. 아 정말. 아니 그러나 근데 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함께 갑시다.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네. 배신자 프레임이 작동하기에는 미래에 대한 어떤 팬덤 현상이 한동훈에게 굉장히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유승민에게도 그 정도 팬덤 현상이 있었다면 극복이 가능했겠죠. 말하자면 그 탄핵의 강을 건넜을 텐데 그 네. 정도로 확장을 못 시켰어요.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도 이게 얼마나 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이게 이제 확장성이 간다면 가능한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제 계속 질문하실 부분이 유승민 전 의원도 사실상 그때 원내대표에서 쫓겨났었고 그렇죠. 이준석 사례도 있었고 근데 한동훈도 똑같은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저는 그러기는 어렵다. 그러기 어렵다는 이유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너무 잘나서 그게 아니라 한동훈이 망하는 순간 국민의힘도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서로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손잡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조국혁신당 주도로 해서 한동훈 특검법을 하면은 지금 108명이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다들 그런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 한동훈 대표된 것에 대해서 똥심은 마음일 텐데 그러면은 가 말이야. 이거 하지 마. 예, 따라하지 마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예. 그 한동훈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 안 할 것이다. 근데 그럼 그걸 받아들이면은 한동훈 대표 또 특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또 국민의힘 끝장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것을 한동훈 특검법을 대통령이 덥석 받아들이는 순간 대통령한테도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예. 예, 이재명 대표 나오셨어요. 저희도 예. 전당대회 중이지만 한 대표님, 신임 대표 축하드립니다. 축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국회에는 여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 앞에, 이 민생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습니다. 특히 먹사니즘 앞에는 우리 모두 하랍니다. 그래서 이 먹사니즘 아닙니까 제가? 네. 냉장고 열어보니까 재미없네. 잼이없네.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잼. 네. 예, 끼어들지 마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잼이 있죠. 예. 이잼. 예. 예, 그래서 뭐 함께 협치해 나갈 부분은 협치해 나가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예. 예. 90% 이상 받고 있던데요. 축하드립니다. 아이 근데 자꾸 조국 혁신당하고 비교해 가지고 예. 쑥스럽습니다. 예. 민주당을 이야기하면 이재명 전 대표의 영향력은 참 대단합니다. 물론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지지층들은 열화와 같이 응원을 하고 있고 또 뭐 반대 쪽에서는 이제 공격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만 놓고 보면 대단한 거예요. 결과만 놓고 보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예.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그 어렵다는 당대표 연임도 지금 거의 뭐 결정이 난 거나 다름이 없죠. 네. 그 다음에 득표도 지난
2022년 대선 직후보다도 더 높아졌죠. 70.7. 월등하죠. 그러면은 여하튼간에 이재명 전 대표는 이제 뭐 대표 될 거니까 이재명 대표는 딱 하나 남겨두고 있어요. 뭐죠? 이 재판 과정, 이 재판 과정만 통과를 하면 말 그대로 대선 후보죠. 대선 후보고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예요. 네. 어쨌거나 말이에요. 국민의힘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관계도 일단은 지금 뭐 정리가 돼야 되겠죠.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이고 그런 걸 본다면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대안은 없고 뭐 조국 대표 지금 대표 됐죠 다시 그 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 이재명 전 대표의 발끝에도 못 미치 영향력을 보면 근데 예.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앞에 놓여 있는 리스크는 이제 재판입니다. 이 재판을 얼마나 넘어서느냐, 어떻게 넘어서느냐 이 점이 핵심이죠. 자, 아니, 김기현이에요. 김기현 전 대표님. 민주당 전당대회는 마치 그 공산당 투표를 보는 것 같아요. 공산당의 본질이 뭐예요? 다른 견해, 다른 인물은 발조차도 붙일 수 없는 정당. 다양성이 회계성 상명하복 아니에요. 개딸 수령 아버지의 대선 가도에 방해만 되는 것이라면 네. 당원 당규든 검찰이든 판사든 뭐 거침없이 노력해버린 그 광기가 보여지잖아요. 김기현 전 그래서 대표님. 제가 네.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조국혁신당 99.9% 나왔던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아. 여기까지예요. 예. 대표님 그 울산 가십니까?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그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법사위에서 정말 그 법사위는 불법이에요. 그때 가보겠어요. 궁금해가지고요. 간다고 하니까 아니 KTX가 놔두시죠. 굽어졌다 그래가지고. 자, 법사 얘기도 좀 하셨으니까 이 청문회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 특히 특검법 같은 경우 한동훈 이제 당 대표가 됐을 때 그렇죠. 야당하고 뭔가 같이 갈 수 있는 거부권 행사했을 때 그럴 가능성도 사실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한동훈 특검법도 좀 전에 말씀했지만 그것도 좀 상황이고 대통령실 입장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일 핵심은 이거예요. 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방향에 윤석열 대통령 방향에 짝짝꿍을 맞출 거냐 아니면 그거죠. 예. 자기 목소리를 낼 거냐. 저는 네. 자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왜? 낼 것이다. 한동훈 대표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9월까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끝날 때는 뭐 거의 뭐 당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1년 동안 퍼포먼스를 내느냐 못 내느냐에 한동훈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두 가지는 해결해야 돼요. 하나는 네. 최상병. 두 가지 해결 못하면 한동훈 미래 없습니다. 하나는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어쨌든 여론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 수사. 이번에 그 뭐 경호동인가요? 거기서 수사받았다는 거 여론으로 1달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이 수사 받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국민 여론은 중도층이에요. 네.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뭐 공세를 취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반박하는 그게 아니라 중도층에서 1달락이 돼야 되는데 지금 벌써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있죠.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바로 일문일답에서 답변을 했죠. 네.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을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해결해야 돼요. 하셔야 안 그러면은 또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해결 못하면 한동훈 대표의 미래도 없고 대선 후보로 가서 성공할 가능성도 없고 이 두 가지를 대통령과 그냥 치고받는 싸움판이 아니라 한동훈의 뭔가 머리로 한동훈의 가슴으로 해결해야 되고 이거 해결이 한동훈의 모든 것이다. 과제다. 그렇죠. 자, 저분 있잖아요. 오늘 많이 나오시네요, 한동훈 저 대표님. 평론가께서는 자꾸 야당 측에서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좋게 얘기를. 나 야당에서 욕바가지 넣는 사람이에요. 뭔 소리예요?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는 네네. 보십시오. 제가 한동훈 이름을 얘기하면서 특검법 3자 중재안 내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요. 그런데요. 그걸로 이제 판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당에서 계속해서 제 이름 거론하면서 특검법 내자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협박용이죠. 그리고
이거는 협치 안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자꾸 저평론가께서 제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야당의 편을 드는 거는 굉장히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의 편을 더 안 되는데 뭐 무슨 본인 얘기 얘기죠? 같아요. 협치를 누가 요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왜 우리한테 화를 내죠? 자, 뭐 이제 우리가 우리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대표 되셨는데 이제 화를 좀 네네. 줄이시고. 저는 화를 내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자도 야당 편. 아니야, 저 야당 편 아닙니다. 야당 편. 이건 아니고. 굉장히 곤란해요. 아니 한 대표가 한 약을 좀 드셔야 될 것 아니, 같아요. 예. 그러면 양문석 의원은 양약 드셔야 됩니다. 왜 그러시는 아, 거야? 정말. 그런 말 농담. 양문석 논리 아닌가요? 예. 자,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 전당대회 예. 최대 수혜자는 오세훈일 수도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세훈입니다. 서울 정말 아름다운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맞죠. 그런데 이 서울시청에 있다 보면 정말 전당대회에서 난파선에 누가 선장이 될 것인가 이런 깊은 고민을 해봅니다. 원하는 대로 된 겁니까, 시장님? 당원들이 원하는 대로 됐겠죠. 그렇군요. 정말 아무쪼록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저는 지금 해외로 어? 또 출장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죠. 태극기. 예. 태극기 얘기를 왜 꺼내십니까? 아니 그래서 뭐 태극기는 한 달 동안 들어주세요. 한 달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말 수기를 통해서 정하기로 했으니까 예. 이왕이면 제 이럴 줄 몰랐습니다. 네. 태극기라는 게 보수의 상징입니까? 진보의 상징입니까? 우리 국가 상징이죠. 국민의 국가의 상징. 상징이죠. 예. 정말 태극기라는 것이 다시 인민군에 의해서 서울이 수복되고 걸렸을 때 얼마나 많은 민주공화국의 지치가 다시 올라갔습니까? 네. 그 의미를 살려보자고 한 것인데 자꾸 일각에서 음. 그렇게 시비를 걸고 하니까 시장님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실 수 있나요?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다양성이 더 많은 얘기를 들어보자 해서 한 달간의 기간을 줬고 지금 제가 기후 문제가 있어서 네. 정말 기후 행동 시장 회의 이게 문제가 커서 유럽과 중국으로 출장을 가 있는 잘 상태니까 다녀오십시오. 네. 예. 보내버리는 아,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길어서 예, 제가 성과를 이제 공유하러 가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경기도도 굉장히 유감입니다. 아, 왜요? 기후동행 카드를 확대해야 되는데 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안 하니까. 아, 시장님 정말- 제가 이 배추도사가 기후 동행 카드 잘 쓰고 있습니다. 저도 잘 쓰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는 저 경기도 살아요. 예. 경기도 홍보를 열심히 하셨던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와 동행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빨리 서울로 편입하시길 바란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예. 우리는 한강 르네상스판. 한강 르네상스도 정말 반대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좀 뭐 자연을 방해한다 이런 얘기도 자 많았는데 주조실에서 좀 끊어주시죠. 아니 네. 그 토마토도 자연 친화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여기서 네. 끝난다니 정말 오세훈 시장님 가만히 두면 계속 말씀하실 것 같아서 예. 아유 정말 마무리를 좀 안녕하세요. 이 문제 아. 선글라스 제가- 계셨네요. 요즘 말로 향수를 하셔요. 상수하셨군요. 이 눈빛 좀 따라주지 않았어요. 어. 조만간 좀 공개할게요. 오, 상수하셨네요. 뭐 눈빛이 뭐 그런 게 없습니까? 네. 조금 변하신 것 같은데. 어. 예. 아무쪼록 나는 그 환영을 안 해주는 거 보니까 이 녀석들이 버릇이 없어졌다고. 아닙니다. 봐요. 아니, 김종인 지금 위원장님. 시간이 하자. 지나기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에. 국민의 힘이 아무쪼록 나는 그 한동훈이라서 만나본 적도 없어요. 네. 그렇지만 청년들 그 지지세를 얼른 모아야 된다고 봐요. 나경원이가 뭐 나를 보고 당명은 바꾼다 했는데 내가 안 될 줄 알았다고 봐요. 꽃이다. 그렇다고 봐요. 다 하셨습니까? 네. 끝.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배민 김종인 위원장님까지 마지막에 그러니까요. 목소리 들어서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PD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